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ew Product Performance Indicators, Time Origin and Importance Attributed by Managers를 선택하여 논문 리뷰를 진행하게 된 DTMLab의 이다혜입니다. 먼저 논문의 서적적 정보입니다. 해당 논문은 테크노베이션 저널에 2009년에 실린 논문으로서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준에서의 성과 측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 활동에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진 매니저들이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논문의 키워드 및 하이라이트는 하단과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제품 성능은 기업의 성장과 성공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제품 성능에 대한 설명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류 체계를 종합하려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 성능을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자가 부여하는 중요성에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신제품 개발 시 단기 및 장기 신제품 성능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며 다양한 성과 지표에 동일한 수준의 중요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 지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제품의 성과를 조사하고 측정하는 방법과 이러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신제품이 시장에 소개될 때 고려해야 할 요건과 해당 성과를 정량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 및 산업 부문에서 관련 설문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이 신제품의 개발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성과 지표와 관련하여 시장 중심, 고객 중심, 재무 중심 등 세 가지 관점을 분류하고 제시될 가설을 검증합니다. 연구의 컨셉추얼 백그라운드입니다. 신제품 성능에 대한 연구는 다차원성과 다양한 분석 수준으로 인해 어려워지며, 그중 성과 차원은 회사,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과 같은 분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단위는 프로젝트 수준이며, 해당 수준에서 가장 적합한 성능 차원을 다루는 기존 문헌을 검토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테이블 1과 같으며, 그 결과 최근 학계와 관리자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신제품 성능 차원은 시장 기반, 고객 기반, 재무 기반 성능임을 입증합니다. 각 차원에 대한 설명은 하단과 같으며, 이후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준에서의 제품 성과 측정을 개선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에서의 가설 설정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Time Origin, Short and Long Term New Product Performance입니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 신제품 성능을 측정하는 아이디어는 개발 및 출시 단계에서 제품 결과를 관찰한 후 시간 범위를 도입한 기존 연구에서 제안됐는데, 이후 다른 연구에서도 단순히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기업이 미래에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포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숏텀과 롱텀을 구별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제품 수명 주기의 백분율, 제품이 출시된 연수 등 여러 방식이 제안됐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품 수명 주기 단계를 기준으로 하며, 단기는 제품 수명 주기의 도입 및 성장기로 정의되고 장기는 성수 및 쇠퇴기로 정의합니다. 이에 숏텀과 롱텀에 대한 성과 지표는 평가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가설 1번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숏텀과 롱텀 성과 지표에 관리자가 부여하는 중요성을 다룰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학계와 실무자가 신제품 성능의 서로 다른 측면을 측정한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계에서는 다양한 성과 지표에 중점을 두거나 모든 성과 지표를 동등하게 취급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문헌 검토 결과 기업은 단기 및 장기 성과 지표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관리자가 다양한 성과 지표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에 관리자가 제품 수명 주기에 기반한 다양한 성과 지표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롱텀과 숏텀 관점으로 구별하고자 하며 가설 2번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성과 차원과 가중치가 부여된 성과 차원은 다를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성과 차원에 대한 성과 지표와 관련하여 이전 연구에서는 개별 등급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항목을 단순히 합산하는 등 각 성과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성과 지표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다를 수 있음을 입증하며, 성과 차원은 성과 지표의 평균 점수 또는 단순 합계,
그리고 관리자가 각 성과 지표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사용하는 가중치 측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단기 및 장기 성과 지표 내 각각 부여된 중요성을 구별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신제품 성능 차원이 단기 및 장기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 3번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가설은 신제품 성과 결정 요인의 영향은 숄텀과 롱텀 모두에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 성과 차원 및 가중치가 적용된 성과 차원에서 다를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혁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제품 성능과 관련된 요소를 식별하는 것이지만 신제품 성능 설명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체계적인 종합이 부족합니다. 신제품 성능이 정의되는 방식이 신제품 성능에 기여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에 영향을 미치며 성과 결정 요인의 영향은 성과 차원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단기 및 장기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 성과 차원과 가중치가 적용된 성과 차원에서 단기 및 장기 관점에서 각각 다를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메솔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혁신을 추구하는 1120개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3년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설문지는 10개 기업과 10개 학계를 대상으로 1차 테스트를 거쳐 기업으로 발생됐고, 테이블 2는 평균 직원 수와 판매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본 구성 및 요약 통계를 나타내며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노바와 사후 분석에서 특히 다중 비교 테스트를 사용하여 구성의 평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95% 신뢰 유의 수준에서 구성의 평균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구에 사용된 구성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신제품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측정값이 신뢰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신제품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차원 척도를 제시하며 이전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인 논의와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 고객, 재무 기반 등의 세 가지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8개 항목을 사용합니다. 관리자가 다양한 성과 지표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합니다. 이후 측정값을 계산하기 위해 CFA라고 하는 확인적 요인 분석 방법을 수행하여 측정값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고, 테이블 3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 및 장기 모두 수용 가능한 데이터 적합성을 제공합니다. 앞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메인 리절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가설 1번에 대한 검증 결과입니다. 각 성과 지표를 단기와 장기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였고, 테스트를 통해 시장 기반 지표와 재무 기반 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 기반 지표의 평가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이는 관리자가 단기 및 장기적으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제품은 관리자의 관점과 다른 등급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야에서 신제품 성과의 지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제품 수명 주기에 기반한 시간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가설 2번입니다. 관리자가 각 성과 지표에 부여한 중요성을 단기와 장기 관점으로 비교하였고, 관리자가 각 성과 지표에서 부여한 중요성이 신제품 성과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 테이블 5는 관리자가 두 기관 모두에서 각 성과 지표에 서로 다른 중요도 수준을 어떻게 부여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설 3번입니다. 관리자가 각 성과 지표에 부여한 중요성을 비교하여 시장 기반, 고객 기반, 재무 기반 성과 차원을 계산하였고, 이때 사용한 측정값은 1번,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 지표의 평균 점수를 사용한 경우와 2번, 성과 지표에 관리자가 부여한 중요성을 사용하여 가중된 측정값을 사용합니다. 왼쪽의 테이블 6을 보면 제품 수명 주기의 도입 및 성장기뿐만 아니라 성능 및 쇠퇴기에서 비가중 및 가중 성능 차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자가 각 성과 지표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단기 및 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성과 차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설 3번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가설 4번에 대한 검증 결과입니다. 4번 검증 과정에서는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신제품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제품 성과 결정 요인 중 몇 가지 요소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 변수는 시장 기반, 고객 기반, 재무 기반 등 성과 차원에 대한 비가중 및 가중 측정값을 설정하였습니다.
테이블 7에서 볼 수 있듯이 이 60개의 관계 중 12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 성능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단기 재무 성과 기간과 장기 시장 기반 성과에 대해서만 동일한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신제품 성능이 정의되는 방식이 신제품 성능에 기여하는 요소를 설명하는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사본을 확인하며 가설 검증을 마무리합니다. 연구의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신제품 성과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고, 성과 결정 요인에 대해 정의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존재합니다. 신제품 성능 구분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준의 분석을 수행하였고, 신제품 성능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신제품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선행 요인 및 성과 차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본 연구는 프로젝트 수준에서의 성과를 측정하였지만 프로그램 및 기업 수준에서 성과를 측정할 때 기술, 프로세스 및 전략적 성능과 같은 제품 성능의 새로운 차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